안녕하세요. 당뇨아빠입니다. 정말 쉬운 근육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의 운동 필요성,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운동 방법 4가지, 운동할 때 필요한 것, 근육 성장 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일반인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20년 동안 매달 병원에서 혈당을 검사하고 약 처방받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동감하실 겁니다. 운동 자주 하시고 가능하면 잡곡밥 드세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당뇨병은 원인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본인이 알아서 찾으라는 의미죠. 하루 종일 함께 일하거나 2시간 동안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올해 한갑 나이에 당뇨 환자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죠. 정상인보다 더 건강한 모습과 활동량 때문에 당뇨 환자인지 몰랐다는 거죠. 제가 당뇨 환자이지만 일반인보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사람보다 근육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당뇨에 좋은 음식과 당뇨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죠. 근육 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당뇨 환자의 병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은 선에서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대로 하면 보통 당뇨 환자처럼 살아갑니다. 음식 몇 가지 골라 먹는다고, 매일 5,000보 이상 걷고, 스쿼트 몇 번 한다고 당뇨인의 삶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당뇨에 좋다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지만 특별한 것은 못 찾았고요. 이런저런 간단한 운동을 해서 당뇨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래도 당뇨에 좋다는 특별한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게 우리 당뇨인들의 중요한 일과죠. 당뇨병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당화혈색소 수치는 일반인보다 높지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일반인보다 몸을 좋게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육 있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될까요? 생활 패턴을 재조정해서 운동을 최우선 할 일로 정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게 출발점이죠. 당뇨인이 건강한 생존을 위한 운동을 알아보죠. 당뇨 환자가 굳게 맘먹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보죠. 운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는 당뇨 환자임을 알리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운동하기로 한다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야 할까요? 답은 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하고 매일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주위에 365일 운영하는 헬스장을 찾으세요. 일반적으로 헬스인들은 일주일에 3, 4일 운동하고 근육이 성장할 시간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처음 운동하는 당뇨인은 근육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금방 운동과 멀어지게 됩니다. 매일 운동하려고 해도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빠질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운동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갈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므로 아무 생각 없이 마실 것과 운동용품을 챙겨서 헬스장으로 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헬스장으로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근육부자가 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으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운동한다고 보면 유산소 20분, 근육 운동 40분으로 나누세요.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달릴 수 없는 분은 가장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달리는 게 가능하면 달리기 걷기를 반복하며 20분 정도 운동하면 됩니다. 운동 도중 발목과 무릎 관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호흡 등 몸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걸을 때 러닝머신에 부착되어 있는 심장박동수 측정기를 통해 심박수를 자주 확인해 보세요. 지방연소에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심폐기능 향상에는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5%가 적절합니다. 걸어도 혈당은 낮아지지만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 뛰는 게 더 좋습니다. 최대 심박수 계산법은 220- 본인 나이이고 나이 60이면 최대 심박수는 160회입니다.
저는 뛰는 데 익숙해서 12분짜리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최대 심박수까지 도달하곤 합니다. 달리기가 익숙한 분들은 12분에 끝내는 인터벌 트레이닝에 도전해 보세요. 처음 30초 동안 시속 6km로 걷고요. 다음 1분 동안 9km 속도로 뜁니다. 또 다음 1분 동안 12km 속도로 뜁니다. 마지막으로 30초 동안 본인 최대 속도로 뛰면 됩니다. 3회 반복 후 3분간 걸으면서 쿨다운합니다. 속도와 시간은 본인 역량에 따라 조절하세요. 최대 속도로 뛴 후 걸을 때 심박수를 확인하세요. 힘들지만 가장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제대로 하면 엔돌핀 호르몬이 생성돼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은 근육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50대가 넘어가면 1년에 1% 이상씩 근손실이 일어나는데 질병으로 앓아누우면 하루에 1%씩 근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나도 쉽게 근육을 되찾을 수 있죠. 초보자가 근육 운동하기에 적합한 스미스 머신을 사용하는 운동을 알아보죠. 스미스 머신은 바벨이 레일에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고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 기구입니다. 남녀 모두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스미스 머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하체 운동인 스쿼트와 런지, 상체 운동인 벤치프레스와 숄더프레스가 대표적이며 고정된 바벨 덕분에 자세를 잡기 쉽고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바벨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도 꼭 확인하세요. 운동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지, 근육에 자극이 오는지, 위험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바른 자세를 익힌 후 무게를 올려가며 목표 근육에 자극을 주면 됩니다. 세트당 8에서 12회 수행하면 되고요. 세트 수는 필요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자세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무게로 수행하면 근육 성장이 빨라집니다. 호흡 방법은 힘을 쓸 때 숨을 내쉬면 됩니다.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는 스쿼트 알아보죠. 스쿼트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등근 등 하체 근육 전체를 강화하여 탄탄한 하체를 만드는 데 좋습니다. 무게를 이용하므로 코어 근육과 전신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은 바벨 중심의 어깨 넓이로 자리 잡고 바벨은 어깨 뒤쪽에 고정시키고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고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발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리프팅 벨트와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런지는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씩 수행하므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하체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런지는 힙 라인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하체 비만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 여성들이 선호합니다. 발을 한 발 앞으로 내딛고 앞쪽 무릎을 굽히면서 뒤쪽 무릎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앞쪽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되면 뒤쪽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갑니다. 앞쪽 발로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면 됩니다. 10여 회 반복 후 다리를 교체하면 됩니다. 자세 유지에 신경 쓰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벤치프레스는 가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가슴 근육뿐 아니라 어깨, 삼두근 등 주변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벨을 가슴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내리고 다시 밀어 올리면 됩니다. 상부 가슴 근육에 좋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도 효과적입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 벤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에 세보면 자극을 받는 가슴 근육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숄더 프레스는 어깨 근육인 삼각근의 전면, 측면, 후면을 골고루 발달시키고 넓고 탄탄한 어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깨 근육뿐 아니라 삼두근, 승모근 등 상체 근육 전체의
근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굽은 어깨를 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허리에 부담이 없도록 90도 벤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초보자들은 어깨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어깨 근육을 느껴가며 반복해 보세요. 운동할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헬스장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지만 사실은 혼자만의 공간입니다. 헬스장에 들어서면 운동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집중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음악을 듣는데요. 좋아하는 음악 150곡 정도를 모아놓고 듣고 있죠. 음악을 듣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운동 모드로 전환되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음악 자체가 훌륭한 힐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동영상은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는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요. 저는 비타민과 콤부차로 기능성 음료를 만들어서 마십니다.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몸속의 세포막, 단백질, DNA 등을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 손상을 줄이고 피로회복을 돕기 때문에 운동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콤부차는 발효된 차로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많습니다. 콤부차와 비타민C 스틱을 물 500ml에 타서 운동 중 먹으면 됩니다. 설탕 대신 제로 칼로리인 스테비아를 첨가하면 맛도 좋습니다. 단백질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운동할 때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1.5에서 2g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와 더불어 운동 전이나 후에 계란 4개 분량인 단백질 20g과 필수 아미노산 등을 함유한 단백질 음료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다양한 단백질 음료가 있는데 입맛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운동용품 알아보겠습니다. 장갑은 손바닥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스트랩이 달려있어 손목 보호가 가능한 장갑이 좋습니다. 무릎 보호대는 무릎 관절을 지지하고 무거운 무게를 다룰 때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착용하기 쉬운 게 좋습니다. 엘보 보호대는 팔꿈치를 지지하여 부상을 예방해줍니다. 리프팅 벨트는 허리를 지지하여 척추를 보호하고 복부 압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힘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계속 착용하는 것은 허리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중량을 다룰 때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화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전용화를 신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지근과 속근으로 나눕니다. 지근과 속근의 비율은 대체로 50대 50인데요. 지근은 느리게 수축하며 지구력 운동에 적합한 붉은색의 가는 근육 섬유고 부피는 잘 성장하지 않는 편이죠. 마라톤 선수들은 지근이 매우 발달되어 있지만 다리는 가늡니다. 속근은 빠르게 수축하며 강한 힘을 내는 데 적합한 흰색의 근육 섬유고 손상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커집니다. 무산소 운동인 100m 달리기 선수들은 속근이 발달되어 우람한 다리 근육을 갖고 있죠. 근육 중 속근의 부피가 커지면 근육 전체 부피가 커지며 근육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육 성장은 점진적 과부하란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운동 전날 안 쓰던 근육이 무게로 인한 과부하에 노출된다면 다음날 근육이 아프게 되는데 이 현상은 근섬유의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강한 뻐근함이 느껴지게 과부하를 걸어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운동 다음날 몸의 반응을 지켜보고 무게와 세트수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손상된 근섬유는 단백질을 합성을 통하여 회복되며 과부하를 일으킨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더 큰 근섬유로 성장하게 되죠. 다음에 운동할 때 이전보다 더 높은 강도나 부하를 주어 근육이 다시 한번 손상되고 성장하도록 자극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육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매일 같은 무게로 운동하면 근육은 성장하지 않고
근손실 없는 상태를 유지하죠. 근육 크기에 만족한다면 일주일에 두세 번만 운동해도 그 근육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근육을 만든 사람들은 수많은 점진적 과부하를 통하여 근육을 성장시켰죠. 근육만 봐도 어느 정도 무게를 들 수 있는지 추정할 수 있죠. 근육은 정말 정직합니다. 근육은 자기에 따라 근섬유에 손상이 가해진 만큼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 만들기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헬스장에 가서 이것저것 방법을 익히면서 운동한다면 근육은 어느 순간 저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근육에 얼마만큼의 자극을 줄까? 중요한 것은 점진적 과발을 통한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은 만들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육 만들기에 도전해서 좀 더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